네, 안녕하세요. 김영수 한사입니다. 자, 이제 1교시, 4과목 1교시 시작하도록 하죠. 자, 수출입 안전관리, 이제 관세 국경 감시에도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자, 관세 국경이라 하면은 물품이 이제 수입되는 그런 뭐 인천항이라든지 이제 부산항이라든지 이런 쪽을 말하죠. 통관의 그런 일선. 자, 그래서 이제 관세 국경 감시 제도로 이렇게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여기 이쪽 파트에서의 어떤 주제, 그걸 가지고 좀 썰을 좀 풀고 지나가면 그 마약 중에 필로폰이 대량으로 무더기로 적발된 사례가 있어요. 물론 당연스럽게 국내가 아닌 세관에서 적발을 해냈죠. 그 양이 무려 900kg입니다. 이제 엄청난 그런 양인데, 자, 일단은 이제 마약이 여러분들이 이제 뭐 대마초, 뭐 필로폰 이런 마약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개념이 좀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없으신 분들이 좀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필로폰이 어떤 마약이냐 하면은 이제 미국에서 지금 굉장히 그 마약 이슈가 굉장히 심하고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마약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그런 현실이죠. 자, 이런 미국에서 대마초라든가 이렇게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소프트한 그런 마약을 하는 이런 약쟁이들이 필로폰을 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친구가 필로폰을 한다고 하면은 자, 엄청나게 좀 극혐하면서 그런 하드드러그가 있어. 그 친구랑 빨리 인연 끊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정도로 필로폰이 상당한 미국에서도 진짜 그 하드드러그로 속하는데요. 이 필로폰이 얼마나 중독성이 강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피자라든가 뭐 랍스터라든가 이렇게 좀 굉장히 맛있는 그런 음식을 먹고 느낄 때 그런 행복감, 도파민 지수가 1이라고 치면은 필로폰을 했을 때 그 도파민 지수는 말이에요. 이게 뭐 5배, 10배도 아니고 한 20에서 30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중독이 안 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좋은 면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의 행복도를 끌어올려주는 그런 좋은 면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을 완전히 이제 페인처럼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그 필로폰을 하게 되면은 엄청난 쾌락 때문에 자기가 자기 일을 다 갈아버린대요. 그래서 이가 완전히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글에다가 뭐 그런 사진 검색만 하셔도 그냥 쭉 나와요. 그래서 완전히 미남 미녀가 약을 하고 난 다음에는 아예 폐인이 돼버린 그런 사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이렇듯 어마어마한 안 좋은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필로폰을 무려 900kg이나 이제 수입을 했는데요. 900kg이라고 하면은 이제 소매가로 이렇게 다 팔아먹었을 때 최소 1조 원에서 3조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양이죠. 1억도 아닙니다. 1조 원이에요. 그 상상도 안 가는 그런 거액의 그런 마약을 이제 밀수를 하는 겁니다. 어디에 밀수했게요? 자, 놀라지 마세요. 비행기, 항공기의 부분품에다가 밀수를 해서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세관이 그 옛날부터 비행기 부품품 하면은 검사를 잘 안 했던 거예요. 비행기 부품품 워낙에 고가고 설마 여기에다가 마약을 숨겨가지고 들어오겠나 이런 아니란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적발이 된 그 마약 밀수 장소가 비행기 부품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국경 감시 제도란 국경에서 이런 위해 물품들, 수출입 금지 물품 등을 우리가 검사하고 감시하는 그런 업무를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관세 국경 감시 업무 이제 개요부터 시작해서 운송수단, 그래서 배나 비행기 자체 그런 관리, 그 다음에 이제 관리 대상 화물 관리, 그래서 여기서 검사 방법이라든가 감시 방법을 좀 배우시게 되고요. 그다음에 보세 운송업자의 등록, 그 다음에 대테러 관련 업무까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알차게 공부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한번 또 보시면 이제 대테러 활동을 강화했대요. 그래서 이제 관세청이 이제 2017년에 발표한 사회안전 위해 물품의 국내 반입 적발 실적을 한번 보면 2016년 한 해 동안 이제 총기류, 뭐 실탄류, 도검류, 기타 해가지고 25,000점 정도를 적발을 했다고 하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실제로 관세 국경 요 감시 현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이런 위해 물품들이 감시가 되고 있다 요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관세 국경의 감시 업무의 개요를 보시면 이런 위해 물품들의 국내 반입 차단이 주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요. 그래서 대테러 전담팀을 꾸립니다. 그래서 세관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세관 공무원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죠? 약간 이제 복장이 경찰 비슷하죠, 세관 공무원이. 그래서 실제로 세관 공무원을 준비하는 공무원 준비생들 중에는 복장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복장이 너무 예쁘다. 이것 때문에 세관 공무원을 준비하신다라는 분들도 가끔은 있어요. 그래서 이 세관 공무원은 국가 경찰직과 아주 유사한 그런 업무를 좀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렇게 밀수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 감독이죠. 그래서 대테러 전담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테러라는 것은 알카에다가 뭐 이제 저기 항공기 하이잭 해가지고 뭐 빌딩에 갖다 박는 이것만 테러가 아니에요. 테러는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미국과 같은 그런 나라보다는 조금 덜 하긴 하지만은 많이 덜 하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조심을 하고 특히나 부산항, 인천항과 같은 그런 많은 그런 국경을 이루고 있는 그런 관세선 이런 데서 대테러 그런 것들을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보를 수집하고요. 그 다음에 세관별 이렇게 대테러 대응팀을 꾸리고 있다. 그래서 자, 전담팀은 말 그대로 이게 이제 독수리 오영재처럼 딱 대기하고 있는 전담팀이에요. 이제 세관별 대테러 대응팀은 그 이제 세관 안에서 어떤 공무원들끼리도 이제 그런 이제 역할을 줘가지고 요쪽은 이제 세관에서 대응한다 그런 의미고. 자, 그다음에 컨테이너 검색기의 추가 배치. 자, 컨테이너 검색기를 이제 여러분들이 사진으로 좀 보실 건데 엑스레이 검사입니다. 엑스레이 검사. 그래서 사람이 실제로 우리 인체를 해부하기 위해서 옛날에 그 허준이 자신의 스승을 눈물로 해부한 다음에 아주 명의가 됐다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의 몸을 옛날에는 직접 열어봐야 그 안에 장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엑스레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엑스레이라는 아주 걸출한 발명품이 있다 보니까는 이런 엑스레이 같은 것을 활용해서 검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능형 CCTV 설치, 첨단 감시 장비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요. 그래서 CCTV 설치야 뭐 요즘에는 아무데나 다 돼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활용을 많이 하고 자, 그 다음에 광역 기동 감시반을 운영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 기동 감시반이라는 거예요. 기동 감시반. 상시 감시가 아닙니다. 망루 세워놓고 그 망루에서 이렇게 대기하면서 이렇게 상시 감시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동이 뭐죠? 패트롤 하는 거. 그래서 뭐 게임에서도 패트롤 시켜놓으면 그 유니트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정찰을 계속 하다가 적 발견하면 쏴 죽이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기동 감시반을 운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거 문제로도 출제가 됐거든요. 상시 감시반 운영한다. 이렇게 해서 틀린 지문으로 문제가 났었습니다. 기동 감시반.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감시를 더 드넓은 영역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오버로드 띄워 놓는 거 오버로드. 그래서 얘가 이제 패트롤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기동 감시반을 운영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두 출입자의 단속. 네. 그래서 부두 출입자들을 이제 여기까지는 좀 이제 물품에 대한 거였는데 여기는 이제 부두 출입자를 좀 단속한다. 그 다음에 경찰청과 총기류의 이제 단속 정보들도 좀 교환하고요. 그래서 자, 경찰청이라는 다른 정부기관과 이 세관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요. 경찰청에서 이제 범인을 때려잡죠. 자, 세관 같은 경우에도 세관 공무원들이 범인을 때려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세관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사법경찰관리이긴 해도 그래도 약간은 경찰보다는 전문성에 있어서는 약간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세관과 경찰들의 이런 콜라보레이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단속 정보를 이제 상당히 많이 이제 교환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특성 화물이나 이제 우편물에 대한 전량 엑스레이 검색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자, 특히나 특성 화물이라고 하면 이제 DHL이나 이제 페덱스 이런 이제 소량의 그런 개인 화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전량 엑스레이 검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관세사로서 수입 신고를 하지만은 이런 특성 화물들 같은 경우에는 수입 신고할 때
엑스레이 검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수입신고서에 표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물들은 엑스레이 검사 받았다라고 전부 다 표시를 하고 수입신고를 하죠. 우편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엑스레이 검색을 쭉 통해 가지고 이제 엑스레이로 쭉 들어오다가 잘 들어오다가 이제 뭐 하나 딱 걸린 게 치킨이 갑자기 엑스레이에 딱 떠 있네. 그러면은 저 물건 검사해봐. 그러면은 딱 까봤더니만은 저 호주에서 멸종 위기종 앵무새가 툭 튀어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멸종 동식물 위기 동식물의 수입 밀수입 해가지고 바로 그러면은 고발되는 거죠. 그런 식입니다. 그런 식. 자, 요 컨테이너 검색기 사진이에요. 그래서 컨테이너가 요 안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검사센터라고 써 있는 거고요. 요 안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면은 이제 요 안에 검사 장비가 있음으로 인해서 엑스레이를 쭉 투과시켜 가지고 요 안에 있는 물건들이 이제 세관에 신고한 그 적재 화물 목록의 물건 품명과 일치하는지를 엑스레이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엑스레이 사진이다 보니까는 완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투시를 해봤더니만 이거 한번 열어봐야 되겠는데 라는 그런 의심이 들게 되면은 또 바로 검사장으로 가서 열어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 이제 배우실 거예요. 자, 특송물품 엑스레이 판독기에서 제가 이제 OT 시간에 요거 한번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특송물품 같은 경우 전량 엑스레이 판독기를 거쳐서 자, 제가 이제 수입 신고 업무를 하다가 또 이런 일도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수입 신고한 그 업체는 원래 전자기기를 수입하는 업체입니다. 자, 그래서 물품이 전자기기로 이렇게 수입 신고를 했는데요. 실제로 엑스레이 판독을 쭉 거쳐 보니까는 웬걸, 요 물품이 이제 과자라고 딱 나왔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무슨 소리야? 어떻게 과자를 수입해? 전자기기 업체가. 그래서 실제로 가봤더니만 진짜 과자인 거예요. 그래서 자, 참 난감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업체에다가 전화를 걸었다니만 이게 수출하는 사람이 그냥 거기 모르고 그냥 집어넣은 거랍니다. 그래서 뭐 수입자를 뭐 아주 곤란하게 하려는, 소위 말해 뭐를 먹이려는 그런 행위가 아니고 그냥 실수로 넣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세간에 또 이제 잘 소명을 해가지고 어쨌든 밀수입이 아니라 단순 실수로서 이렇게 이제 지나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자를 거기다가 넣었다라는 거는 사실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는 안 되지만은 그래도 퍼센티지는 낮지만 있을 수 있는 실수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넣어버린 게 과자가 아니라 다른 거였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밀가루 종류라면 어떨까요? 밀가루. 그냥 보기만 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네. 그 마약 중에 하얀 가루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밀가루라고 하면 이거 성분 검사 들어가야 됩니다 하면서 바로 어디로 갑니까? 이제 분석실로 가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성분 검사를 해보면 밀가루만 나오면 괜찮은데 갑자기 메스 암페타민이 거기서 딱 나온다. 이러면은 이제 철창 가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폭발물 탐지견의 모습이고요. 네. 공부하는 거랑 관련이 없는 게 아닙니다. 네. 이런 것도 다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 탐지견이 폭발물 탐지견, 마약 탐지견, 육류 탐지견, 인명구조견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 인생 어떨 것 같아요? 견생이라고 하죠. 견생 어떨 것 같습니까? 웬만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실제로 세관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 견공들이 말이죠. 공무원에 준한, 공무원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 분들은, 제가 이제 높여드려야 돼요. 이 분들은 나중에 이제 퇴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도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는, 이제 나이를 먹으면 약간 후각도 무뎌지고 그래요. 그러면 퇴직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안락사 시킨다거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나라에 공을 세우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관세청에서 입양을 시켜줘요. 그래서 좋은 또 주인들 만나라고 해가지고 관세청에서 좋은 그런 견주들을 소개시켜줘가지고 혹은 소개가 아닌 어떤 그 사이트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구합니다. 그래서 잘 이렇게 말년을 편안하게 보내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줍니다. 자, 이제 관세 국경감시 업무의 이제 개념을 우리가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 관세선 전방위에서 이 관세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출입 화물, 그래서 수출하는 화물, 수입하는 화물. 자, 운송수단. 운송수단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배나 비행기죠. 철도나
트럭은 안 됩니다. 네, 우리 그 남한의 머리 위에 있는 그 나라에서 유일하게 비만인 사람이 딱 버티고 있죠. 그래서 저와 같은 김지성을 가지고 있네요. 또 공교롭게도. 네. 그래서 그분이 버티고 있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육로나 철도로는 이게 교역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비행기와 배 요거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공항만 출입자 및 해외 여행자들이 지정 관세 통로를 통해서 이 관세 통로라는 것을 또 자세하게 배우시게 됩니다. 이동하는 이제 관리하고 이제 각종 위해 물품의 이제 불법 반출입을 차단하기 위한 감시 행정이다. 자, 지금까지 나온 문제, 요 중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이 있을까요? 이 지문 중에서 사실 없어요. 예. 그래서 이건 그냥 이제 개념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아보고 가시면 되겠고요. 자, 항만 감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는 홍콩 느와르 영화에 나오는 그런 이제 밤의 모습인데, 자, 보시면은 이제 요걸 감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거는 CCTV겠네요. CCTV. 그런 걸로도 감시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동 감시반을 운영하면서 패트롤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시험 문제에 좀 대비를 할 만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입항전은 이제 적재화물 목록 제출 및 분석을 한다. 그래서 자, 굉장히 중요한 말 여기 나옵니다. 적재화물 목록. 네. 적재화물 목록, 적재화물 목록. 네. 옛날에는 이게 적화 목록이라고 불렸어요. 근데 관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적재화물 목록이라는 그런 단어가 됐죠. 훨씬 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화물 적재했는데 그 목록을 뜻하죠. 그래서 어떤 화물이 배나 비행기에 실렸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적재 화물 목록이고요. 요걸 이제 제출해야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제출해 줘야 되고, 요것을 갖다가 분석하는데 그 화물의 목록을 분석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제가 이제 관세사로서 이제 수입 신고하는 많은 물품 중에 요즘에 뭐 이제 바이러스 이런 것도 많이 이제 유행이죠. 시약이 있습니다. 그것을 검출하는. 그래서 이 시약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리젠트라고 하는데, 이 적재 화물 목록에 리젠트라고 써놓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시약을 또 전문적인 그런 언어로서 뭐 알파, 베타 요런 거 써가지고 아주 전문적인 표현 방식을 써서 거기다가 넣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반 사람이 적재 화물 목록만 보고 도대체 이 물품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자, 이 경우에는 이런 분석을 통해서 검사 화물로 선별하거나, 자,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관 감시정. 그래서 감시정이라고 하면 뭡니까? 감시, 뭐 차라고 하면은 차 있고, 네, 정이라고 하면은 요거는 이제 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다에서 세관 감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특별한 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입항 절차에서는 이제 입항 수속, 부두 감시 초속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자, 하역 적재, 물품을 내리고 올리는 자, 이런 과정에서는 영상 기동 감시를 실시를 해요. 그래서 영상으로 이것을 이제 찍어 놓는다라는 것이고, 주 감시소에 이제 정보를 이제 분석하고요. 자, 무적 컨테이너 등을 이제 화물 감시를 하게 됩니다. 무적 컨테이너가 뭐예요? 무적. 네, 적이 없다는 뜻입니까? 아니고요. 네. 무적 컨테이너는 적이 적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적재를 하지 않은 컨테이너라는 건데, 적재를 하지 않은 컨테이너가 왜 여기에서 감시 대상으로 등장을 했을까요? 컨테이너가 비었다라는 건 그 안에다가 뭔가 이상한 것을 넣어놓기 딱 좋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적 컨테이너는 옛날에 심하면 뭐 이제 아주 고급 외제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밀수하는 그런 밀수의 어떤 운반책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적 컨테이너 이런 것들에 대해 특히 세관은 알레르기를 갖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출항 보시면은 총기류 등 이제 봉인을 확인해야 되고, 배에 총기류 실을 수 있습니까? 실을 수 있죠. 네, 특히나 저기 아프리카 요런 희망봉이라든가 요런 데를 갖다가 그 주 어떤 영역으로 삼는 그런 배들은 아무리 무역선이라도 무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그게 완전히 뿌리 뽑히지 않았지만은 아프리카 해적들, 네, 이거 완전히 그 악명이 높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봉인을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선용품, 선박용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에서 쓰는 용품, 전용되는 용품을 말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적재됐는지 확인을 해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쭉 약간의 그 서머리, 그래서 그 요약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우실 내용들을 쭉 본 겁니다. 실제로 이제 뒤로 들어가면은 이거보다 훨씬 더 자세한 내용들, 훨씬 더 실무적인 내용들,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공항 감시 분야를 한번 보시죠. 공항 감시 분야. 그래서 엑스레이 투시기를 활용한다. 이제 특징적인 것만 이제 뽑아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공항은 워낙에 물품이 다양하고 소량의 물품들이 많다 보니까 엑스레이가 없으면 검사 업무를 하지를 못할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엑스레이 투시기를 활용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행자 정보, 이제 사전 확인 제도라는 게 있어요. 자, 여행객들은 주로 배를 이용합니까? 비행기를 이용합니까? 당연히 비행기를 이용하겠죠. 그래서 이 여행자 정보를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블랙리스트를 뽑아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관세 국경에서 밀수나 이런 것들을 팝먹듯이 하는 사람들은 꼭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걸려도 또 하고 걸려도 또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행자 정보를 이제 사전 확인함으로써 미리 세관에서는 체크를 해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반에서 만화책 같은 거 이렇게 밀수, 요것도 밀수예요. 그래서 만화책 같은 거 밀반입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그런 것들 이렇게 공급해주는 이런 아이들이 있었죠. 근데 이런 아이들 혼나도 계속하죠. 근데 하는 애들만 하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이제 요점 정리를 좀 들어갈게요. 자, 관세 국경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이제 뭐 밀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 감시해야 하는 그런 장소, 어떤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국경선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천항, 뭐 인천공항, 부산항, 여담이지만은 이제 옛날에 이제 홍콩, 그래서 지금이야 아니지만 옛날에 홍콩은 상당히 이런 특히나 홍콩에는 뭐가 있어요? 삼합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범죄 조직, 뭐 마피아, 요런 것들 어깨를 나란히 하는 삼합회라는 이런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범죄 조직이 마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밀수를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홍콩은 옛날부터 굉장히 이제 골머리를 썩었죠. 그래서 홍콩에는 아예 이제 경찰들이 침범도 하지 못할 그럴 범죄 소굴이 있었대요, 옛날에는. 그래서 거기서 온갖 범죄가 일어나도 범죄자들이 그 안으로 도망만 치면은 경찰이 쫓는 걸 아예 포기할 정도로 그렇게 거기서 뭐 마약, 아편굴, 뭐 불법 그런 시술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막 성행했다라고 하는데, 자, 관세 국경도 자칫 잘못하면은 그렇게 변해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범죄에 대해서는 일말의 그러한 일말의 그러한 그것도 없이 아예 처음부터 때려잡아야 돼요. 네, 그래서 관세 국경에서는 이러한 수출입 금지 물품이나 위해 물품들의 단속이 너무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엑스레이 검색기의 도입. 그래서 엑스레이 검색기를 도입함으로써 검사가 이제 첨단화되었고요. 이제 더 내용을 들어가셔서 이제 2교시나 3교시 정도에 이 엑스레이 검색기를 가지고 검사하고 감시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쭉 배우시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동감시반을 편성해서 운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동감시반, 돌아다니면서 감시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게임에서도 그런 굉장히 기동성이 빠른 유닛을 하나를 딱 뽑았으면은 얘는 상대방 멀티가 없나 계속 체크하고 다녀야 돼요. 걔를 그냥 놀리면은 걔를 그냥 가만히 놔두면 하수죠. 기동감시 요즘에는 상시 감시 체제가 아니라 기동감시로 이렇게 랜덤하게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면서 랜덤하게 이제 감시를 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1교시를 여기서 마쳐보고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4과목을 오셨으니까는 4과목의 어떤 그런 느낌,
충분히 감을 잡으셨을 수 있을 것이라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교시에는 사실은 크게 여러분들한테 좀 어려운 내용은 없었어요. 그냥 제가 좀 마약설 좀 풀고 여러 가지 좀 썰을 좀 풀었는데, 자, 그런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들은 2교시부터 아주 신나게 암기에 한번 흠뻑 빠져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교시부터는 내가 준비가 된 상태로, 마음의 준비를 말하죠. 요 마음의 준비를 세팅한 상태로 암기의 바다에 흠뻑 여러분들이 풍덩 빠질 준비를 하시면서 2교시, 저는 2교시에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